뉴스 보셨습니까? 12월 2일이었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숫자 하나가 확정됐습니다. 727조 9천억 원.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2026년 대한민국이 쓸 돈의 총액입니다. 작년보다 8.1% 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50조 원 넘게 더 씁니다. 뉴스는 화려합니다.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다.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이다. 마치 온 나라에 산타클로스가 다녀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모두가 받을 돈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낯경제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가 아닙니다. 정부는 그 돈을 대체 어디서 가져오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네 갈래 교차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는 신호등 하나를 켰습니다. 바로 확장 재정. 쉽게 말해 돈풀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경기 부양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섬뜩한 경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민낯을 아주 건조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흐름부터 읽어봅시다. 지난 정부, 그리고 2025년까지의 재정은 연비주행을 하는 자동차였습니다. 나라빚 늘어나면 안 된다며 엑셀을 살살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6년 예산안, 갑자기 엑셀을 바닥까지 꾹 밟았습니다. 증가율 8.1%. 이건 기름을 쏟아부어서라도 속도를 내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 기름, 즉 돈은 어디서 날까요? 가장 기본적인 착각부터 깨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은 한국은행이 찍고 조폐공사가 인쇄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현대금융 시스템에서 진짜 돈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찍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는 728조 원을 써야 하는데 거치는 세금은 675조 뿐입니다. 53조 원이 빕니다. 이 돈 하늘에서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정부가 종이에 차용증을 씁니다. 바로 국채입니다. 어제 예산안 방망이가 두드려진 그 순간 한국은행의 금리가 2.5%든 3%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수십조 원의 새로운 돈, 신용이 공급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돈찍기입니다. 조폐공사의 기계는 멈춰 있어도 국회가 결심하는 순간 유동성의 수도꼭지는 열립니다. 그리고 이 물이 쏟아져 나오면 기존에 여러분 컵에 담겨있던 물의 가치는 당연히 묽어지겠죠. 그럼 정부는 왜 이렇게 무리해서 돈을 풀까요? 단순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일까요? 천만에요. 정부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바로 빚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국가 채무는 1,413조 8천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GDP 대비 51.6%. 드디어 심리적 저지선이라던 50%를 뚫고 올라갑니다. 이 거대한 빚을 갚는 방법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국민에게 세금 더 내라고 하고 갚는다. 둘째,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빚을 녹여버린다. 첫 번째를 선택하면 정권이 바뀝니다. 누가 세금 더 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항상 두 번째, 인플레이션을 선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10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2배 올라서 화폐 가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럼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의 실질적인 무게는 절반으로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이 요즘 마트에서 느끼는 분노. 짜장면 값이 8,000원이 되고 빵 하나 집으면 5,000원이 넘는 현실. 이건 사장님들이 욕심쟁이라서가 아닙니다.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 여러분의 현금 가치를 몰래 훔쳐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부릅니다. 국회의 동의도 필요 없고 고지서도 날아오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통장이 조용히 녹아내릴 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돈 풀어서 물가 오르는 건 알겠어. 그래도 다 같이 힘들면 괜찮아. 과연 그럴까요? 돈이 풀리면 다 같이 부자가 되거나 다 같이 가난해질까요? 아니요. 순서가 있습니다. 18세기 경제학자 리처드 칸티용은 이 비밀을 이미 간파했습니다. 바로 칸티용 효과입니다. 정부가 수도꼭지를 틀면 쏟아지는 돈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갈까요? 수도꼭지 바로 밑에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부의 예산안 지도 위에 형광펜이 칠해진 곳을 보십시오.
이번 예산안의 형광펜은 AI와 미래 산업에 칠해져 있습니다. 정부 사업을 따내는 대기업, 그 돈을 굴리는 은행, 정보를 먼저 아는 자산가들. 이들은 시중에 돈이 풀린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움직입니다. 아직 물가가 오르기 전 가격으로 아파트를 사고 주식을 사고 빌딩을 삽니다. 돈의 힘으로 자산 가격을 띄웁니다. 그럼 수도꼭지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월급쟁이, 연금 생활자 여러분입니다. 돈은 돌고 돌아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의 월급 통장에 도착합니다. 경기가 좋아졌으니 연봉 3% 올려줄게. 그런데 그때는 이미 빵값, 기름값, 집값이 50%, 100% 오른 뒤입니다. 먼저 돈을 만진 사람들은 자산 상승의 과실을 먹고 떠났는데 늦게 돈을 받은 여러분은 오른 물가라는 청구서만 떠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실하게 저축만 한 사람이 빚내서 자산을 산 사람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밖에서는 태풍이 불어옵니다. 지금 안에서는 돈을 풀어 원화가 흔해 빠진 종이 조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전 세계 돈을 빨아들입니다. 안에서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밖에서는 달러가 비싸집니다. 이 이중원은 어디로 갈까요? 고스란히 수입 물가로 전가됩니다. 우리가 쓰는 기름, 가스, 밀가루 전부 달러로 사옵니다. 환율이 100원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출근길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고 점심시간 커피값이 오릅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고지서의 앞자리가 바뀝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 돈의 가치가 국제정세에 휘둘려 깎여나가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마트 진열대의 가격표는 매주 바뀔 겁니다. 정부는 물가 잡겠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728조 원을 푼 순간 그 말은 공허한 외침입니다. 그들은 인플레를 원합니다. 빚을 녹여야 하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 통과.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화폐의 배신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숫자를 믿지 마십시오. 연봉이 조금 올랐다고, 예금 이자가 조금 들어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매일매일 녹아내리는 얼음입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원합니다. 자산가는 그 파도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갑니다. 이 파티의 비용은 오직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만이 치르게 됩니다. 이제 화폐 착시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성실함이 배신당하지 않으려면 돈이 고이는 곳, 돈이 먼저 닿는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자산의 댐 위로 올라설 것인가, 아니면 쏟아지는 물가 폭탄에 수몰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유동성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방주를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민낯을 직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낯경제였습니다.